페이지 149페이지 피세요. 됐습니까? 149. 네. 거기 보시면 이제 챕터 1 해가지고 핵심 포인트 있죠? 자, 맨날 했던 거기 조문 2개 있네.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근데 쓰고는 있습니까? 쓸 예정입니까? 구정이 오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해보세요. 네? 뭐가 오니까? 구정 오니까. 아, 진짜 합격하고 싶으면 이거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에 의해서 하셔야 돼. 뭐 한다고? 습관 될 때까지는 적어도 뭐예요? 2달 이상 같은 것을 반복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습관이 되면 공부하지 말라도 뭐 한다? 알아서 해. 근데 여러분 공부를 언제부터 해요? 아니 9월달부터 해. 9월달 가서 갑자기 책 이만큼 쌓아놓고 유학지 이만큼 쌓아놓고 문제지 이만큼 쌓아놓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터넷에서 구한 자료 구해놓고 그 많은 걸 앞에 놓고서 한숨 쉬어. 이걸 언제 하지? 그렇고 맨날 해야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뭐 한다? 바로 몰입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핑계는 많죠. 가서 일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럼 막 공부할 시간이 뭐예요? 없고 공부는 한 30분 1시간 해야지 공부한다. 이 고정관념 때문에 책을 아예 안 집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단 5분이라도 모아도 좋으니까 5분이라도 물어볼게. 집에 가면 자기 책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가다가 저 마트 가서 10,000원짜리 밥상 하나 사. 밥상에다가 독서대 하나 올려놓고 거기다 민법책을 하나 펴놓고 딱 놓고서 가서 뭐 한다? 언제든지 가서 뭐 한다? 가서 5분이라도 뭐예요?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집에 자기 영역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보통 엄마들은 영역이 없어요. 다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뭐야? 마구잡이를 안 씁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는 절대 뭐 하지 않도록 뺏기는 게 아니고 앉지 못하도록 뭐 한다?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자녀분한테. 여긴 누구 자리니까? 여기는 아빠 자리고 엄마 자리니까 여기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함부로 앉지 말아라 하는 뭐 해야 돼요? 규율이 있어야 돼요. 그러시면 나중에 애가 맘먹잖아. 그러니까 맘먹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 규율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언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할 테니까 접근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시간은 뭐 하지 않도록. 접근 못하도록 하면 자기 시간 확보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항상 남한테 양보하다가 자기 시간은 없고 그럼 나중에 화가 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뭐 한다? 자기 영역을 확보하세요. 아시세요? 이마트 가면 밥상 10,000원에 팔아요. 그 독서대 하나 놓고서 민법책을 펴놓고 몇 페이지 펴놓고 149페이지 펴놓고 그 조문 2개라도 뭐 한다? 써. 2달 동안. 쉽지 않습니다. 아시세요? 자, 563조 나오죠?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할 것을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뭐가 생긴다? 이 조문 안에 총칙이 보입니까? 좀 보인다고 좀 해주세요. 예? 거기 있잖아. 당사자 있고 약정 있고 효력이 생긴다 있잖아요. 그걸 좀 포장한 게 뭐예요? 당사자가 있고 약정 의사표시가 있고 달라 목적이 있다. 그러면 거기 당사자 상대방이 능능 있어야 되고 약정이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고 효력이 생긴다가 뭐한다? 확가적타. 그
그 안에 10개가 투영이 있다고 가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10개 가지고 총칙은 뭐다? 그게 다 갖추면 유효 4번이고 못 갖추면 1, 2, 3 있었잖아. 그러면 거기 10가지 있을 때는 1번은 없었지. 에? 첫 번째 능은 2번, 두 번째 능은 3번. 단통, 고장 생기면 뭐 무효고, 착사는 취소고, 그 다음에 여기 확가적타는 몰랐던 다 무 10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하고 몇 번? 3번. 그 핵심이 총칙의 테마고, 채권법은 뭐다? 유효를 전제로 해서. 뭘 전제로 해서? 전제해서 만약에 이제 안 주면 뭐가 되게? 채무 불이행 들어가서 양쪽 귀잡고 이행지체, 이행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러니까 효력이 4번이 있는데 안 줬을 때 계약을 끝내는 게 해제. 위치를 파악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제는 언제 쓰는 거야? 4번일 때 해제라는 단어가 있고, 취소는 3번일 때. 그럼 취소는 계약할 당시부터 결함이 있잖아. 미성년 상태, 착오 상태, 사기, 강박, 결함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해제는 뭐야? 계약 자체는 퍼펙트,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근데 안 줬을 때 들어가서 계약을 끝내는 게 뭐다? 해제. 됐어요? 그러니까 563조 일단 총칙하고, 그다음에 물건 한 다음에 이제 계약법 가면 다시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물건법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물건법. 그러면 이제 563조 타고 들어가야 되겠죠. 몇 조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뭐 해서, 예? 약정해서 뭐가 생긴다? 네, 효력이 뭐 한다? 생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초점을 맞출게요.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갑은 을한테 달라. 뭐 달라? 여기 뭐 달라? 대금 달라는 뭐가 생기고, 채권이 생기고, 갑은, 을은 네, 재산권 달라 하는 채권적 효력이 생기죠. 그러면 갑의 채권은 을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채무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럼 을은 채무를 뭐 해야 되는데 이행하면 되잖아요. 그때 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다 불자를 붙인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럼 이거는 계약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아니, 이건 퍼펙트 4번일 때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채무불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채무이라는 단어는 1번에서 나타날 수도 없고 2번, 3번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무슨 불이행은? 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있어야지 채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1번 상태에서, 무슨 상태에서? 채불이라는 단어 쓰면 틀린 질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럼 채무를 이행하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을의 마지막 단계가 뭐다? 잔금 주는 거예요. 뭐 주는 거예요? 갑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물론 재산권 줘야 되겠지만 일단 잔금 주면서 일단 계약, 저 사람이 등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권리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쪽이 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등기 관련된 뭐다? 등기 관련된 서류를 교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류 가져가서 이 을이, 을이 가서 뭐 하는 거여서 등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지금. 그러면 이 잔금 주고 뭐 하는 거? 등기 서류 바꾸는 것을 법률 행위란 단어로 고쳐서 조문을 만든 거예요. 그럼 186조 옆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측에 186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권법 들어가는 보다 키워드야. 몇 조가? 186조가.
그럼 거기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뭘 해야지? 등기해야지 뭐가 생긴다? 거기 법률 행위 있죠? 네? 이 법률 행위는 찍으세요. 채권 행위일까요? 물권 행위일까요? 물권 행위. 응? 물권 행위. 왜요? 거기 물권법이 있잖아.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무슨 행위다? 물권 행위. 그럼 매매는 채권 행위일까? 물권 행위일까? 채권 행위.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것 다 들어가겠죠. 현실적으로는 뭐해서? 매매해서 마지막에 뭐 주고? 잔금하고 등기 서류 바꿔서 가서 뭐 했다? 등기했다. 이렇게 할 말을 갖다가 학자들은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뭐예요? 없어 보인다 생각하니까 있어 보이려고 못 알아먹게끔 뭐 하는 거예요?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는 채권법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통해서 3편 채권행위 통해서 잔금 주고 서류 바꿨다. 무슨 행위? 물권행위에서 등기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표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인과 뭐다? 결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도 뭐가 생긴다? 그럼 무슨 효력이 생긴 거예요? 대금, 채권, 달라는 효력을 취득했고 이쪽도 재산권, 채권 취득하는 효력이 생겼죠. 그럼 이쪽에 186조도 효력이 생긴다 돼 있잖아 지금. 어떤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소, 유권 취득하는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등기를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뭘 하지 않으면? 그러면 등기를 안 하면 당연히 효력이 생길 리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 사신 분이 뭐 한 분이? 하신 분이 뭘 하지 않고 등기를 하지 않고 경작만 하고 있다면 뭐 있다면? 이제 요걸 포인트 잡아서 공부하라는 얘기야. 물권법이 이렇게 퍼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등기 안 하고 뭐 했을 때? 경작할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뭐 하지 않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50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 가시면 네, 페이지 150쪽 가시면 맨 위에 물권 법정주의 이거에서 거기 법 물권이 분류가 돼 있죠. 네? 어디서 인정하는 물권? 법률, 민법 전 8개의 물권을 예쁘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점소, 지지전, 유질전입니다. 뭐라고요? 점소, 지지전, 유질전. 네, 그 물권은 그냥 손가락 3개 그냥 쫙 피셔가지고 네? 몇 개요? 손가락 3개 피셔가지고 마디가 몇 마디일까? 예? 손가락 3개 피시면 8마디야. 그래서 뭐 한다? 연습해요. 그냥 여기다 1, 점, 소, 그 다음 뭐예요? 3, 4, 5, 그 다음 뭐예요? 6, 7, 8. 일단 연습하면 되잖아요. 점소 뭐다? 지지전, 유질전. 점유권, 소유권, 지지전, 유질전. 자, 그럼 여기서 8개 물권을 머릿속에 분류할 것이 뭐냐면 거기 유질전 묶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 세트 명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 7, 8을 묶어서 뭐라고 표현했다? 담보 물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몇 번 몇 번? 6, 7, 8. 그 다음에 3, 4, 5번을 묶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물권? 몇 번? 3번, 4번, 5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3번, 4번, 5번을 더해가지고 이 더한 것을 묶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제한물건은 결국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3번부터 8번까지를 묶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제한물건하고 2번에 무슨 건 묶어서 소유권을 이게 묶었잖아요. 이게 2번 아닙니까? 묶어가지고 한 말이 뭐예요? 이게 본권이라고 표시했죠. 그죠? 그럼 하나 남아있는 게 뭐야? 남아있는 게 점유권이 남아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뭐다? 이게 이제 제일 출발. 본권부터 항상 출발한다. 어디서부터? 그래서 점유권 할 때는 본권이 아닌 점유권 이렇게 표현하시고, 소유권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이렇게 연습해야지 내게 됩니다. 볼펜 하나 들어보세요. 볼펜은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 왜 동산이에요? 토지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니까 동산이죠. 그러면 이 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볼펜 위에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볼펜 아래에는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는 겁니다. 권리가 눈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관념적인 이야기야. 그렇게 이 악속을 정한 거야. 아시세요? 볼펜 한 자리는 모두 있고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다. 이렇게 연습하라는 얘기 아시세요? 그래서 항상 뭐다? 부동산에도 본권 대표 뭐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분이 뭘 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또 계약서에다가요. 네, 을이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당신이 소유자입니다라고 특약을 맺었어.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맞을까요? 왜 안 맞아요? 그러면 149페이지를 다시 보세요. 몇 페이지요? 그러면 맨 꼭대기 보시면 3편 채권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계약 분류할 때 민법 전에 있는 15가지 계약이 있다고 그랬죠. 8.15. 그럼 15가지는 전형 계약이죠. 자, 질문할게요. 비전형 계약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왜? 계약 자유 원칙 때문에. 그러면 민법 전에 전형 물건 8개 있죠. 8개 전형 물건 있지 비전형 물건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아시세요? 왜? 물건은 등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다가 아무거나 누가 기재하게 되면 우리는 거래할 때 굉장히 뭐하다? 복잡하고 이게 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자의 원칙이 인정되니까 전형 계약도 있고 무슨 계약도 있다? 비전형 계약도 있지만 물건법은 전형 물건만 가지고 써야 되지. 무슨 물건? 그럼 거기 563조는 강행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까? 그러면 그 조문을 개무시했어. 우리는 재산권을 실제로 주고 돈을 실제로 줘야지 효력이 생긴다. 그 특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네, 조문은 약정이지 효력행위도 있지. 근데 우리는 그 약정해서 안 된다. 반드시 뭐 한다? 실제로 재산권을 뭐고 이전하고 실제로 돈을 줘야지 효력이 생긴다. 특약을 맺었어. 그럼 뭐예요? 유효, 무효? 그러니까 그 조문을 뭐 한 거야? 개무시해도 그 특약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야. 근데 186조는 몇 편 소속이에요? 등기해야지 효력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조문을 개무시했단 말이야. 뭐라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네가 소유자다. 특약을 맺었어. 그럼 특약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무효란 얘기예요. 아시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지금 가박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을이 뭐 하지 않고 경작하고 있었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경작하다가 그럼 우리 제목이 뭘까요? 우리 제목이 예? 제목이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뭐라고요? 등기 안 한 매수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경작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토지가 수용됩니다. 보상금 300억이 나옵니다. 또 300억이 어해. 그러면 보상금을 누구한테 줄까요? 국가에서는 등기되어 있는 갑한테 주지 을한테 준다 안 준다? 그럼 우리 이의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서는 뭐 하지 않아도 네? 소유자라고 약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생각해 한국은 해방 이후 뭐 이후?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다가 가버렸지. 그 등기 누가 가져갔을까? 국가? 아마 거기서 뭐하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 혹시 가져가지 않았을까? 자, 그러다가 또 뭐가 터져?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럼 다른 건 안 가져가도 뭐는 가져갈까? 땅 문서 가져가겠지.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등기소 다 어떻게 될까? 아, 전쟁통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불 나고 나면 등기부도 뭐야? 없잖아. 그럼 나중에 등기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라도 갖고 있으면. 아니, 땅 문서라도 갖고 있으면 내 거라 주장할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뭐가 강하다? 그 등기 권리증 갖고 있는 걸 굉장히 뭐하다? 중요시 여기한다고요. 또 여러분들 옛날 분들은 이 호적 나이가 이 생일이 같아야 달라 보통. 몇 년씩 차이가 나죠. 그러면 가서 이름 올리려면 어디 가야 돼? 읍내 가야 되지. 멀어 안 멀어? 그러니까 동네 어느 어른께서 혹시 모여 가면 읍내 가면 이름 적어준다고 이름 해서 이거 뭐 좀 올려달라고 동선로 가서 부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들고 가가지고 가서 바로 어디 가야 되는데 이름 올렸는데 가다가 뭐야 까먹고 와서 뭐 먹다가 또 술 먹다가 또 뭐 종이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야. 그럼 준 사람도 까먹고 한 몇 년 뒤에 혹시 가보니까 이름이 없어. 그럼 다시 또 뭐 하는 거야? 다시 또 이름 올리고 그런 시절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뭘 하지 않고 등기하려면 더더욱 힘든 거야. 그러니까 뭐 가지고 땅 문서 가지고 뭘 해요? 경작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보상금 나오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는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얘한테 주면 큰일 나. 왜? 전국적으로 갔을 때 여기는 등기된 사람 주고 저기는 땅 문서 주고 그러면 비죽바죽 되면 기준이 헷갈리잖아요. 그럼 불만 있을까 없을까? 문제 생깁니다. 할 수 없어. 이 사람한테 줄 수 없는 거야. 누구한테 줘야 돼요? 국가는 이 사람한테 뭘 하게 할까요? 가서 뭐 해오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뭐 미등기 뭐다? 그럼 이제 국가는 미등기 매수인한테 이걸로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이걸로 어떻게? 등기 안 했죠. 그럼 미등기 매수인은 뭐가 없는 거예요? 자, 소유권 이렇게 얘기하면 실력이 안 늘어. 그게 뭐냐면 연습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그 습관이 뭐가 된다?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시겠어요?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아니, 경작하고 있어요? 안 했어요? 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점유만 한다 또. 본권. 잘못됐네. 이건 없죠? 뭐는 있어요?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186조에 법률 행위는 있었는데 뭘 하지 않았다? 고장이 생겼네. 그럼 등기 안 하고 뭐 하고 있으면 경작하고 있으면 어떻게 평가한다?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밖에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드릴 수 없다.
근데 시골에 있는 분들은 이걸 구별할까 못할까? 그분들은 습관이 그냥 땅 문서 갖고 뭐 하고 있으면 자기가 무슨 자인 줄 알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은 뭐가 없다?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고 뭐밖에 없다? 본권 아닌 점유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보상금 받으려면 뭐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등기하면 되잖아. 뭐 하면 돼요? 그럼 이분이 등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은 자 간단해. 일단 뭐 했으니까 여기 아니 매매 계약 했잖아. 그럼 다시 가서 뭐 하면 돼? 아니 다시 갑한테 가서 뭐해요? 아니 등기 하려면 서류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다시 뭐 가지고 다시 뭐 해달라? 무슨 계약 했었으니까 매매 계약 했으니까 다시 뭐 해달라? 아니 다시 뭐 해달라? 등기 하는데 뭐 해달라? 협력해 달라. 에? 협력해 달라 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관련된 서류 같은 거 제때제때 뭐 하면 주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다시 뭐 할 수 있도록 등기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 요구할 권리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이걸 이제 바꿔야 돼 이게. 이게 뭐냐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슨 권?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무슨 청구권? 이거 가지고 가서 이제 뭘 해야지? 등기를 해야지 뭘 취득한다? 말 짧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해야지 보상금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아시세요? 근데 하도 오래돼 가지고 혹시 집이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월 지나다 보면 갑자기 뭐야 홍수가 나가지고 집 자체가 뭐야 그냥 싹 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매매계약 서류가 없네. 뭐가 없어? 서류가 없어. 입증할 게 아무것도 없어. 또 값도 뭐 해가지고 이미 떠났어. 그러면 누가 있을까? 자식들이 있네. 자식들은 저기 도시에 가 있어. 그러면 상속인들은 이 토지가 누구한테 간 걸까? 등기상. 상속인한테 간 거야. 뭐 했다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 상속인을 상대해 가지고 이거 해달라 그러면 해줄까? 상속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 인정 못 하겠다. 그럼 매매계약 서류도 없어. 그럼 죽어야 될까? 그래서 매매계약 만약에 이런 서류를 입증 못하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취득시효라는 거. 뭐라는 거? 취득시효. 점유했죠? 뭐 했다고? 점유. 그래서 이게 오랜 점유해야 돼. 20년 이상 점유가 돼야 돼. 몇 년이요? 20년. 20년 이상 경작했다는 것만 인정된다면 무슨 시효? 취득시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시다고? 취득시효 완성. 그럼 취득시효가 완성됐죠. 그럼 뭐 해달라고? 등기 해달라, 협력해달라라고 뭐요? 청구할 수가 있어. 그럼 이게 뭐야 이것도? 이거 뭐다?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뭐 하는 방법이 있다? 등기 할 수 있다면 뭘 취득해요? 또 소유권 한다. 본권, 대표, 소유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미등기 매수인이 뭐 하는 방법? 등기하는 방법은 정상적인 코스. 다시 뭐 해주세요? 다시 뭐 해주세요?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면 되잖아. 그럼 법률 용어가 뭐다? 매매 계약에 뭐 가지고? 등기, 청구권 가지고 뭐 하는 방법?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취득시효 해서 됐으니까 뭐 해달라? 등기해달라 요구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여기 등기 청구권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네, 한 문제 거론됩니다. 무슨 청구권이요? 등기 청구권.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니고 이제 이거 가지고 달라고 하게 되면 뭐냐면 이거 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갑 입장에서는 누구 입장에서는 자 순수하게 그냥 등기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갑이 뭐다? 그래 원래 했으니까 인정해 줄게 해서 갑이 인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무슨 길이요? 사람의 길은 뭐예요? 등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갑이 갑자기 300억을 자기가 먹고 싶은 거야. 그럼 등기해 주고 싶은 마음 생길까 안 생길까? 그러니까 갑자기 법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우겨대는 거예요. 무슨 길이요? 법의 길은 이렇습니다. 등기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매계약의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 그리고 이제 법에서는 이렇습니다. 이 채권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뭐가 된다? 자, 시간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한다. 채권을 갖고 있는 자가 일정 기간 채권을 뭐 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으면 이 채권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멸시의 대상이 되고 너 나한테 10년 동안 뭐 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등기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 했다고요? 그렇고 뭐다? 만세, 만세, 만만세. 그럼 나는 너한테 뭐 해줄 의무가 없으니 300원 누구 거다? 내 거다. 그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 갑의 주장에 대해서 을이 그냥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을이 법원에다 뭐 제기해요? 이제 판사가 이제 얘기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갑의 주장에 대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어디까지는? 이거는 인정 안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시골에서 미등기 매수인 상태에서 경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는. 그러니까 이론을 따르지 않고 뭐 한다? 미등기 매수인을 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뭐의 대상은 맞아도 완성됐다는 말은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갑이 판사한테 바락바락 대듭니다. 언제 나한테 행사했습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할 말이 뭐가 있을까?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가지고? 경작했잖아. 뭐 했다고? 그러니까 어거지로 궤변을 늘어놓은 겁니다. 뭐라고? 점유를 하고 있으면 행사하는 거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행사했고, 그죠? 또 뭐요? 완성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현재 뭐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본권 아닌 점유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에 등청을 던져서 등기할 때 이쪽에서 뭐라고 떠들어요? 이게 뭐니까? 채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이게 뭐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근데 법원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뭐는 맞아도 소멸시의 대상은 돼도 완성은 안 됐다. 그죠? 뭐 때문에? 점유 때문에. 됐어요? 그럼 여기 무슨 용어가 나왔어요? 반대 용어가 뭘까? 그러니까 매매 등청이 여의치가 않은 뭐 가지고? 점유 취득시효
등기 청구권 가지고 등기 요구해서 인정받으면 뭐하면? 물어볼게요. 점유 취득 시효는 완성됐을 때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한다? X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리지? 뭘 해야 돼 여기? 등기해지 뭐예요?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키워드가 제일 먼저 이거부터 기억하셔야 돼. 무슨 청구권? 무슨 권? 등기 청구권부터 먼저 순서를 정할게요. 네, 165쪽 가보세요. 몇 쪽이요? 네, 거기 가로 1번에 등기 뭐가 있어요? 청구권 있습니다. 기업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권 변동 당사자, 즉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공동 신청에 있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 중 일방이 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 혼자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되죠. 공동 신청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등기 권리자가 등기 누구한테? 의무자에게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다? 등기 청구권이 됩니다. 알겠어요? 자, 니은 등기 신청권은 등기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공법상 권리인데 반해서 등기 청구권은 사인에게 등기 신청에 필요한 협력하는 뭐다? 사법상 권리가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등기법에서 이거 구별돼 있죠. 그죠?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매매 계약해서 등기 청구권 던져서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권 해서 등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매매 계약해서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해서 뭐 하는 거예요? 등기할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권은 수직관계예요. 등기 청구권은 수평관계. 그래서 뭐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뭐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럼 넘겨볼까요? 자, 보시면 거기 기억에 A, B 기억에 뭐 있어요? A, B 있어요? 채권적 청구권 이게 바로 뭘까요? 매매 계약의 등기 청구권. 매도인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을이 갑에 대가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 행인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도 뭐다? 채권적 청구권. 자, 10년에 무슨 시효?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에 뭐가 된다? 채권은 뭐다? 소멸시 대상이죠. 다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뭐하고 했을 때? 사용하고 있는 때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권리에 잠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지요. 또 그렇게 하고 있다 또 제3자한테 파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럼 점유하다가 제3자한테 목적물을 처분했죠. 그러면 이 을의 등청은 점유가 상실된 것으로 보지 않고 점유 뭐로 보기 때문에 승계로 보기 때문에 을의 등청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위로 올라가셔서 박스 있죠.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일 때는 뭐의 대상이 된다?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 뭐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점유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죠. 그죠? 다시 밑으로 가세요. 맨 밑에 디귿.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무슨 청구권? 네, 부동산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 일서 물건 취득은 187조 예외로서 뭘 해야지만이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그 소유권 등청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 됐습니까? B.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뭐하고 있으면 계속하고 있는 동안 소멸시효는 뭐하지 않는다?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뭐하게 되면 상실하면 상실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소멸시효가 뭐해서? 진행해서 10년간 등청을 뭐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뭐한다? 완성한다.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166페이지에 기억하고 맨 밑에 기억에 AB하고 맨 밑에 디귿 있죠? 네? 기억하고 뭐예요? 디귿 연결돼 있죠? 뭐라고 적어놨어요? 작년에 적어놨네. 그죠? 무슨 매수인? 그러니까 물권법은 바로 출발이 뭐다? 등기 안 했을 때 뭐부터 출발한다? 미등기 매수인. 등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뭐? 매매 계약에 뭐하고? 등기 청구권. 이게 여의치가 않으면 점유 취득 시효 등기 청구권 가지고 등기한다. 요거는 100%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용어가 여기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무슨 시효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여기 아까 뭐 하면 되는데 등기를 안 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미등기 뭐다? 매수인. 등기 안 했을 때 그 제목을 가지고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뭐다? 본권 아닌 뭐다? 점유권. 네. 그러면 이제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한번 이제 따져봅시다. 자,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자, 을은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줬습니다. 근데 그럼 을은 뭐가 발생할까요? 등기 청구권 발생하죠? 이게 채권적입니까? 물권적입니까? 채권적. 네? 채권적. 뭐라고요? 채권적.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3월 1일 날 발생했습니다. 근데 아직 뭘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등청이 있는데 뭘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경작을 하고 있다. 그 얘기야. 뭐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을은 뭐는 없다. 말 짧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본권, 대표, 소유권 없다. 그 대신 뭐 있다? 네, 1억에 팔았습니다. 현재 등기는 갑한테 돼 있네요. 뭐 있다고요? 경작하고 있는데 갑이 뭐예요? 나중에 병이 와서 야, 네 토지 나한테 팔아라. 그럼 갑은 인간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팔아서 해줄 수가 없다. 근데 또 병이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등기가 너한테 네가 무슨 자다? 소유자다. 내가 자 5억에 살게. 마음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리죠. 그러니까 갑이 뭐야? 좋다. 5억에 팔을게. 그러면 병도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돈 다 주겠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줬어요. 병도 뭐가 발생할까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자, 채권적, 물권적.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등청은 뭐예요? 이것도 채권적 청구권이죠. 이 날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이건 5월 1일입니다. 자, 채권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뭐하고 뭐? 자, 시간순 결정한다.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 시간순으로 결정한다.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 이게 맞다 한다면 누가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아까 뭐 하지 않으면 그게 기초란 말이야. 뭐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채권이 붙으면 서열 결정을 시간순으로 결정할까요? 이 결정 누가 소유자예요? 이 사람 아직 등기 안 했어. 이 사람 아직 뭐 하지 않았다고요? 이 사람도 등기 안 했어. 소유자는 누구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병도 아니야. 뭐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시간순 결정하면 틀린 질문이야. 알겠어요? 자, 물건끼리 충돌이 일어나면 시간순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네? 왜? 등기 족보가 있고 채권은 족보가 없단 말이에요. 물건은 뭐가 있고 족보 있는 것끼리는 서열의 결정을 어떻게 족보에 먼저 올라온 자가 나중 올라온 자한테 이기죠. 네? 그 족보를 등기부로 가면 어떻게 돼 있어? 등기에는 갑구가 있고 무슨 구가 있어? 그러면 갑구 안에서 서열을 어떻게 결정해? 순위 번호 1, 2, 3, 4, 5번, 6번 결정하죠. 을구 안에서 서열은 어떻게 결정해요? 을구 안에서 1, 2, 3, 4 순위 번호 있어 없어? 그러면 같은 구에서는 어떻게 결정한다? 순위 번호로 서열을 결정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갑구의 선수와 을구의 선수가 같이 뛰어 올라오면 공식법에서 어떻게 배웠어? 접수 번호. 왜? 갑구의 순위 번호와 을구의 순위 번호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다음 무슨 번호? 접수 번호. 구가 다르지? 별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별구는 뭐 가지고? 접수 번호고 같은 구에서는 그래서 아마 한 글자 따가지고 동순, 별접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에? 아직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등기법은 이제 그 구 가지고 얘기하지만 민법은 등기부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야 그냥 큰. 그러니까 순위 번호든 접수 번호든 결국은 시간 순위지. 뭐라고요? 근데 물건은 족보가 있고 채권은 뭐가 없는 거야? 족보가 없어. 족보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싸면 누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건, 채권 붙으면 원칙적으로 누가 우선한다? 물건이 우선한다. 근데 족보 없는 것들은 아니라고 그랬잖아 지금. 아니라고 그랬잖아 지금. 요거는 먼저 뛰어가서 먼저 가져가는 자가 임자. 선착순. 그 이제 선행주의다 이렇게 변해요. 먼저 뭐 하는 사람? 먼저 행하는 자가 뭐다? 임자. 시험에 안 나와요. 적을 필요 없는 거예요. 먼저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자가 임자다. 그럼 할 수 없지. 먼저 막 뛰어가서 먼저 뭐 하는 사람 임자야. 등기 먼저 가져가는 자 임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채권은 을의 등청, 채권이 병의 등청보다 시간적으로는 뭐하지만 혹시 병이 가서 먼저 뭐를 했으면 등기를 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병이 뭐다? 소유자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팔았죠.
또 병한테 또 팔아먹었지. 이게 이중 매매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매매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을이 등기하지 않고 뭐예요? 경작하고 있을 때 이걸 뭐라고? 미등기 매수인. 요 두 사람 관계에 있을 때 을이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니야. 취득한 방법은 두 가지지. 제목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뭐라고? 매매 계약 등기 청권 가지고 가서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이 여의치가는 뭘 가지고? 취득시효 등천 가지고 많은 거 등기해도 좋다 그 얘기 아시세요? 자, 그러면 을이 뭐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병이 이제 누구한테 가서, 아니 을은 팔고 여기서 맞아 죽으니까 뭐야? 먹고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병은 을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 등기가 돼 있으니까 병이 을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뭘 가지고? 본권, 대표,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을한테 가서 뭐라고 돼요? 에? 가서 뭐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서 이제 내놔라. 소유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라. 아시세요? 그럼 뭐다? 소유권 반환 청구권. 소유권 가지고 뭐하라? 반환해 달라 해야 될 거 있죠. 그 다음에 혹시 경작하고 있는 거 있죠? 전부 치워라. 소유권 가지고 방해 뭐다? 제거. 치워라 할 수 있고, 앞으로 뭐야? 하지 말아라 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뭐 가지고? 본권, 대표, 소유권 가지고 뭐다? 예? 소유권 반환 청구권 뭐죠? 반환해 달라. 그 다음 뭐 있어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할 권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뭐라 한다? 내가 먼저 뭐 했어도 사서 등기하지 않고 경작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격을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당해야 된다 그 얘기 아시세요? 그런데 혹시 을이 이 경작해가지고 혹시 이게 됐으면 몇 년 됐으면? 몇 년 됐으면? 그 뭐대다? 20년 됐으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병이 사가지고 이런 걸 안 던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요? 사가지고 현장을 가봐 안 가봐? 안 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몇 년, 이사가 몇 년이 되면 얘한테 공격당해. 뭐라고? 제목. 점유 취득시효 완성됐으니까 등께다 공격당해요. 그러니까 야단칠 수가 없었지. 산 사람도 가서 뭐 하지 못했어요? 야단 안 쳤지. 그러면 여기 무슨 시효? 점유 취득시에서 도로 뺏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관계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단 20년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갑이 병한테 팔았죠. 무슨 매매? 그럼 이중 매매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뭐하다? 근데 해도 너무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한 경우 있다고요? 해도 뭐하다? 너무한 경우. 즉 이때 쓰는 말이 적극가담. 무슨 가담? 갑의 배신행위에 병이 뭐 했으면? 적극가담했으면. 무슨 가담했으면? 그때는 이중 매매는 무효가 된다.
그러면 무슨 가담이 아니면 유효. 적극 가담이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가담이면? 그러면 적극 가담 무효가 될 때는 네? 총칙에 10개가 있었지. 10개 제목이 뭐예요? 첫 번째, 당사자, 능. 의사표시, 단통, 착사. 무슨 적타? 학과 적타가 있죠. 그러면 이게 무효했으니까 두 번째 능은 아니겠네. 네? 착오도 아니겠네. 사기도 아니겠네. 그럼 나머지 중에서 이게 연결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이 적극가담 무효는 이 10가지 중에서 어디일까? 가봤더니 여기에 들어간다. 어디? 무슨 가담? 적극가담 무슨 매매가 나오면? 이중 매매가 나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에다가 붙여먹는 거야. 지금 무슨 법을 공부는 하고 있지만 총책에다 붙여먹으라는 얘기예요. 아시세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갑이 다시 누구한테 팔고 병이 가서 먼저 뭘 갖추면 일단 그 사람이 무슨 자야? 소유자야. 먼저 등기했으니까. 근데 이 병이 뭐 했으면? 무슨 가담? 그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러면 적극 가담이 아니면 뭐다? 적극 가담이 일 때는 자 그러면 적극 가담이 아닐 때는 유효면 소유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병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을은 갑한테 공격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했었습니까? 무효했었습니까? 네? 퍼펙트 유효했었잖아. 근데 소유권을 넘겨줘 못 넘겨줘? 그러면 을이 열받으니까 가서 갑의 귀를 뭐로 잡고 아니 잘못했으니까 가서 귀를 잡고 끌고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럼 5글자 무슨 단어 나와요 여기서? 무슨 불이행? 해서 들어갔어. 이지일까요? 이불일까? 한번 선택해봐. 이행 지체일까? 이행 불능일까? 이건 지체가 아니지? 불능이죠? 그럼 최고 없이 바로 들어가요. 무슨 해제? 해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돈 돌려줘. 그게 뭘까? 무슨 해법?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갔어. 그걸로 끝나는 거야. 무슨 매매? 그럼 갑이 을한테 팔았다. 갑이 병한테 팔았다. 그럼 이중 매매가 무슨 가담이 아니면? 병이 소유자죠. 그럼 병은 일단 내보내고 갑은 을한테 공격해야 되지. 계약이 뭐 했으므로? 못 주는 거니까 체불 들어가서 양성 기잡고 지체가 아니고 뭐다? 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무슨 가담이 들어가면 이 무효는 어디 무효다? 끝에. 무슨 무효? 네, 한 세트 설명드렸고요. 하나만 더 합시다. 갑이 을한테 팔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을이 계약금 주고 뭐 주고? 잔금 준 상태야. 그 무슨 권이 있을까요? 을은 갑한테 무슨 권이 있어요? 있잖아요. 자, 1억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병이 을한테 와서 누가 누구한테 와서? 팔아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매매했죠? 그러면 갑이 두 번 판 건 아니잖아. 에? 그렇다고 을이 두 번 판 건 아니잖아. 을은 산 거고 판 거 아니야.
이건 무슨 매매는 아니다. 아니야. 그러면 정상 코스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갑의 등기가 1로 넘어가서 이렇게 등기가 가야지 국가는 각종 세금을 걷고 국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을은 이 등기 하게 되면 이제 요즘 하도 뭐가 많아서 그러면 이것도 사가지고 또 그러니까 뭐예요?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을은 뭐야? 세금을 절약하고 싶을까 안 할까? 또 등기 비용 또 해야 되지.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머리를 쓸까 안 쓸까? 그럼 이제 을은 어떻게 할까? 1억인데 이게 2억이야. 그럼 우리는 또 갑한테 가서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돈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예? 한 3천 드릴 테니까 미안하지만 이 등기를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는가? 혹시 제안하지 않을까요? 그럼 갑이 나쁜 건 아니잖아. 원래 1억인데 얼마를 더 받으니까. 그럼 이렇게 넘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을은 중간자란 말이에요. 무슨 자? 이 등기를 뭐하고? 생략하고 병한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무슨 등기요? 그래서 앞으로 중생 등기를 할게요. 뭐라고요? 자, 중생 등기가 돼 있습니다. 무슨 등기요? 그러면 이걸 국가가 허용할까요? 안 할까요? 허용할 리가 없지.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무슨 법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뭐 하지 마세요. 이걸 이렇게 합니다. 미등기 전매하는 행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란 얘기지. 그러면 미등기 전매 이 금지 규정은 자, 일단 이거는 공법 관계로 보셔야 되겠죠. 뭐로 본다? 그러면 이걸 단속 규정으로 보느냐, 무슨 규정으로 보느냐, 또는 무슨 규정? 따라서 효력이 달라지겠죠. 무슨 규정으로 보게 되면 위반했으니까 뭐는 한다? 처벌은 할까 안 할까? 하지만 개인과 개인의 이 사법상 계약은 뭐하다? 유효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자들 전부 다 처벌하고 세금 다 뭐하고? 다 걷는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또 등기를 누구한테 줬다가 갑한테 줬다가 다시 이렇게 등기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속 규정은 처벌하더라도 계약은 뭐하다? 그들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이거 만약에 무슨 규정으로 보게 되면 뭐도 하고 이것도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럼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려줘야 된다니까. 그럼 다시 또 시작해야 돼. 자, 어느 쪽이 맞을까요? 네, 현재 판례 태도는 뭐로 보지 않고 단속 규정으로 봅니다. 무슨 규정이요? 그래서 무슨 등기는? 그러면 이 중생 등기는 자, 저기 능능 단통 착사 화가 적타에서 어느 영역이겠습니까? 응? 어디다? 그러면 이게 중생 등기는 어디로 간다는 걸까요?
어디로 간다? 적법성으로 갑니다. 무슨 성이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총칙에 알고 있는 10개에다가 다시 뭘 붙인다? 다시 또 물권법 영역을 거기다가 뭐 하면? 붙이면 하나도 두려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잠시 여기다가 또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가 허가지역입니다. 무슨 지역이요? 허가지역. 허가지역은 뭐가 허가지역이야? 국가에서 뭐 할 때마다 거래할 때마다 뭐 맡아라? 물어보겠습니다. 허가를 막고 매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매를 뭐하고? 하고 신청해서 허가를 받는 겁니까? 허가를 받고 매매를 하는 겁니까? 일단 매매를 하고 신청해서 허가를 받는 겁니까? 자, A야 B야? B. 당연히 B죠. 아니 허가를 맡으려면 뭘 허가를 맡아? 그러니까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되면 뭐를 한 다음에 매매를 한 다음에 뭐 해서 허가를 신청하죠. 그럼 뭐가 날 수도 있고 보통은 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 허가가 뭐요? 안 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허가가 나면 허가 안 나면 이게 뭘까? 1번일까? 3번일까? 결정하세요. 1번. 그렇죠. 1번입니다. 불확정 무효입니다. 무슨 지역에서?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가 허가해서 허가가 나면 뭐가 되고? 확정 유효가 되고 허가 안 나면 확정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허가 지역에서는 뭘 맡으라는 얘기예요? 허가 맡아서 4번 된다는 얘기죠. 네? 허가 지역입니다. 무슨 지역이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뭐 했다고? 근데 을이 다시 또 병하고 뭐 한다? 매매를 했습니다. 뭐 했다고? 근데 또 세금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허가를 안 받고 응? 여기 뭐 받지 않고 등기가 이렇게 병한테 가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갑하고 병하고 뭐 한 것처럼 해서 허가 맡았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죠? 그럼 무슨 지역에서? 무슨 등기했어요? 중생 등기했죠. 물어볼게요. 유효일까? 무효일까? 허가 지역에서 무슨 등기를 했다? 유효일까? 무효일까? 네? 유효, 무효? 정답은 무효. 왜? 아니 허가 지역에서는 뭘 맡아야 돼? 허가를 빼먹고 하면 이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지역에서 무슨 등기를 하게 되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럼 아까 여기는 이건 무슨 지역이 아닐까? 무슨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생 등기는 허가 지역으로 항상 연습하세요. 무슨 지역이요? 그럼 허가 지역이 아닌 곳에
중생등기는 유효. 허가 지역의 중생등기는 무효. 틀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 물권법은 정리합시다. 갑이 을한테 매매했어요. 을이 뭐 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팔면 제목 네 글자 더 더하세요. 적극 가담 이중 매매. 그래서 무슨 가담이 아니면 적극 가담이 아니면 일단 유효. 적극 가담이면 무효. 근데 갑이 파는 게 아니고 을이 병한테 팔고 등기가 바로 가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이 제목이 뭐다? 중생등기. 네 글자 더 더하세요. 허가 지역 중생등기. 그래서 무슨 지역이 아니면 허가 지역이 아니면 유효. 허가 지역이면 물권법은 그렇게 약속을 정할게요. 갑이 을한테 뭐 했는데? 매매했는데 그죠? 마지막 단계에서 을이 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등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갑이 병한테 팔면 제목이 뭐다? 네 글자 더 더하세요. 적극 가담 이중 매매. 거꾸로 을이 병한테 팔고 등기가 바로 갈 수도 있지. 여덟 글자. 허가지역 무슨 등기? 중생 등기. 그러면 적극 가담 이중 매매는 능 단통 작사 확가 적타에 어디로 집어넣고 됐어요? 허가 지역 중생 등기는 능 단통 작사 확가 적타 어디다? 그렇게 기억했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럼 다시 총칙에다가 다시 또 뭘 갖다 붙여요? 물권법 갖다 붙였잖아요 지금. 그럼 절대 이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칙에서는 일단 2번과 몇 번 구별하고 뭐 능능 가지고만 떠들 거 아니에요. 절대적 상대적 할 때는 어디만 영역 기억하시고 의사표시 영역만 상대적 나머지 건. 그리고 어차피 이제 확가죠. 적법성은 뭐가 있으니까 타당성이 있으니까 매매해서 등기하는 상태에서 갑이 팔면 뭐가 되고 적극 가담 이중 매매가 되고 만약에 을이 병한테 팔고 등기가 바로 가면 중생 등기. 그렇게 제목을 기억해 난 다음에 책에 들어가 찾아가서 보는 거예요. 됐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